원장님, 갑자기 숨을 못 쉬겠어요. 지난 화요일 오후 3시,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60대 남성분이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요. 평소 이분은 정말 건강한 분이었어요. 5년 전 금연에 성공하셨고 매일 아침 조깅도 빼먹지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건강검진에서도 늘 이상 없음이었고요. 그런데 그 오후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그리고 점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응급검사 결과 진단명은 폐기흉. 의사 선생님, 저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이런 병이 생겨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구나. 폐기흉이라는 조용한 시한폭탄의 존재를. 20년간 호흡기내과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온 김소영 의사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10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먼저 폐기흉이 정확히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폐는 풍선처럼 부풀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어요. 폐기흉은 이 흉막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새어나와서 폐가 쪼그라드는 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풍선에 바늘로 구멍을 냈을 때 바람이 빠지면서 쪼그라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젊은 사람들의 폐기흉과 중년 이후의 폐기흉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20에서 30대에 생기는 자발성 폐기흉은 보통 키 크고 마른 남성에게 많이 생기고 비교적 단순해요. 하지만 50세 이상에서 생기는 2차성 폐기흉은 정말 무서워요. 제가 20년간 진료하면서 본 환자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정말 예상치 못한 분들이 이 병에 걸리세요. 작년에 오신 65세 여성분은 평생 담배 한 갭이 피워본 적 없는데 폐기흉이 왔어요. 알고 보니 젊을 때 폐렴을 심하게 앓았던 흔적이 나이 들면서 약해져서 터진 거였거든요. 또 다른 58세 남성분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몇 달 후에 갑자기 폐기흉이 발생했어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에 미세한 손상이 있었던 거죠. 그럼 왜 나이가 들수록 폐기흉이 더 위험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저질환이에요. 50세가 넘으면 대부분 한두 가지씩은 기저질환이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폐기흉이 생겼을 때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두 번째는 폐 기능 자체의 노화예요. 나이가 들면 폐의 탄력성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던 폐가 나이가 들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워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면역력 저하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폐기흉이라도 젊은 사람은 며칠 만에 회복되는데 고령층은 몇 주씩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환자분 중에 62세 남성분이 계셨는데 작은 폐기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기간이 3주나 걸렸어요. 왜냐하면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상처 치유가 늦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령층의 폐기흉은 재발률이 무척 높아요.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폐기흉이 한 번 생기면 1년 안에 30% 이상이 재발해요. 젊은 사람들의 재발률이 20% 정도인 것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죠. 그럼 폐기흉의 초기 증상은 어떤 걸까요? 가장 전형적인 증상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에요. 그런데 이 통증이 심장마비나 협심증 통증과는 달라요. 보통 한쪽 가슴, 특히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특징이에요. 환자분들 표현을 빌리자면 가슴에 송곳이 박힌 것 같다,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 같다고 하세요. 둘째, 호흡곤란이에요. 처음에는 좀 숨이 가쁘네 정도로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앉아만 있어도 숨이 차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형적인 증상 외에도 놓치기 쉬운 비전형적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등 쪽 통증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슴 앞쪽이 아니라 등 뒤쪽이 아프다고 하세요. 그래서 잠 잘못 잤나? 어깨가 결렸나? 하면서 파스를 붙이고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둘째, 마른 기침이에요. 감기도 안 걸렸는데 자꾸 기침이 나와요.
특히 누워있을 때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목이 좀 건조하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셋째, 전신 피로감이에요. 왜냐하면 폐 기능이 떨어지니까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컨디션이 안 좋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 중에 69세 할머니가 계셨는데 처음에는 며칠 전부터 등이 좀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가족들도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검사해보니 폐기흉이었거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치료됐지만 만약 며칠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그럼 언제 응급실에 가야 할까요?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증상들을 알려드릴게요. 심한 호흡곤란말을 할 때도 숨이 차서 한 번에 한두 마디밖에 못하는 상태. 청색증 입술이나 손끝이 파래지는 증상. 의식저하 머리가 흐릿해지거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증상. 극심한 가슴 통증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통증. 특히 고령층의 경우 젊은 사람보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요. 작년에 제가 경험한 사례인데 71세 할아버지가 좀 숨이 차네하고 병원에 오셨는데 대기하는 30분 사이에 갑자기 의식을 잃으실 뻔했어요. 긴장성 기흉이라고 폐기흉이 심해져서 심장까지 압박하는 상태였거든요. 다행히 응급처치로 생명은 구했지만 정말 아찔했어요. 그럼 폐기흉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금연이에요. 저는 이미 금연했는데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금연 후에도 최소 10년은 폐 건강을 각별히 관리해야 해요. 담배로 인한 폐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두 번째, 적절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스쿠버 다이빙이나 고도가 높은 곳에서의 등산은 조심하셔야 해요. 대신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이 폐 건강에 좋아요. 세 번째, 체중 관리예요. 비만이 되면 폐에 부담이 가거든요. 특히 복부 비만이 있으면 호흡할 때 횡격막 움직임이 제한돼서 폐 기능이 떨어져요. 네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특히 50세 이상이시면 2년에 한 번씩은 저설량 펫CT를 찍어보시길 권해요. 일반 건강검진의 흉부 엑스레이로는 초기 폐 질환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설량 펫CT는 방사선 노출량은 적으면서도 폐의 작은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고위험군을 미리 찾아내는 데 정말 유용해요. 다섯 번째, 면역력 관리예요.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폐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잖아요. 만약 폐기흉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치료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관찰 치료. 작은 폐기흉의 경우 자연히 흡수되길 기다리면서 경과를 지켜봐요. 보통 1에서 2주 정도 걸려요. 둘째, 흉관 삽관. 중간 정도 크기의 폐기흉에서는 가슴에 관을 넣어서 공기를 빼내는 시술을 해요. 국소 마취로 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에요. 셋째, 수술. 재발이 작거나 심한 경우에는 흉관경 수술을 해요. 작은 구멍 3에서 4개만 뚫어서 하는 미세 침습 수술이라 회복이 빨라요. 중요한 건 고령층일수록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기다려도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치료 후 관리도 중요해요. 퇴원 후 한 달간은 무리한 활동을 피하셔야 하고 3개월간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특히 기침이 심해지거나 가슴 통증이 다시 생기면 즉시 병원에 오셔야 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례 1, 64세 김모 씨 남성. 평생 건강하다고 자신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체증인가 하셨는데 점점 숨이 차져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폐기흉이었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젊을 때 폐결핵을 앓았던 흔적이 있었어요. 완치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부위가 약해져서 터진 거였죠.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흉관 삽관으로 치료됐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하지만 정기검진을 게을리했다면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사례 2, 59세 박모 씨 여성. 이분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폐기흉 증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다른 질환으로 CT를 찍었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였어요. 소량의 폐기흉이 있었는데 증상이 없어서 본인도 전혀 몰랐던 거죠. 이런 경우를 무증상 폐기흉이라고 하는데 고령층에서 종종 있어요. 치료는 잘 됐지만 만약 정기검진을 안 받았다면 계속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었겠죠. 사례 367세 이모 씨 남성. 이분은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되신 분인데 몇 달 후에 폐기흉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코로나 후유증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러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되긴 했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 세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과거 폐 질환 병력이 있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둘째,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진은 필수다. 셋째, 코로나 같은 호흡기 감염 후에는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폐기흉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2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폐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간이나 피부처럼 재생이 잘 되는 장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금연하기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끊으세요. 정기검진 받기 50세 이상이시면 2년에 한 번씩 저설량 폐 CT 검사 받으시길 바래요. 운동하기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유산소 운동하세요. 체중 관리하기 특히 복부 비만은 폐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면역력 관리하기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그리고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다음과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50세 이상인 분, 과거 폐 질환 병력이 있는 분, 흡연 경력이 있는 분, 최근 코로나에 걸렸던 분, 만성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있는 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건강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나중에 다음에 시간 날 때. 이런 말로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챙겨야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